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는 뭐 그래도 잘 끝났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금요일날 좀 시장이 더 강하게 들어오고 목요일에는 또 시장이 강하게 누르면서 우리가 긴장을 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뭐 글로벌 증시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뭐 박스권 상단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이라고 그러는데요. 박스권 상단 자리에 우리나라는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가 하고 SK 하이닉스가 있었죠. 간삼 효과를 강하게 받아서 강하게 움직였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이제 사이클론이라고 하죠. 이제 감산에 들어가면서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6월 이후에는 뭐 반도체 쪽 업황 자체가 회복 국면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에는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 자리에서 조금씩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 시장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말씀을 드렸던 게 연초에 금을 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외로 $2,000 이상이 금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상품 쪽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금이 공과 은이 안전자산 쪽으로 매기가 많이 붙었으면 ETF 쪽도 우리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구리 쪽을 좀 잘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리 쪽도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면 돼요. 중국의 봉쇄 정책 완화로 경제의 흐름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과 그 다음에 구리값을 잘 보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ETF 쪽이나 중국 레버러지 쪽을 시장을 좀 보는 것도 괜찮고요. 펀드 쪽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4월 달 이후부터는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이쪽에 베트남 이쪽을 포인트로 보는 게 가장 또 사이드로 볼 수 있는 자산의 배분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와 그 다음에 글로벌 시황들을 맞춰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올해는 ETF 쪽을 잘 활용해서 간접 투자, 자산의 배분 이런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주는 뭐 또 우리나라는 이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2,500포인트를 넘냐 못 넘냐 이 갈림길에 서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좀 약간 쉽지 않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는 올라가 있는 업종보다는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 그 업종을 타겟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최근에 화장품도 얘기했고 화장품의 금요일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다음 오프닝 관련주들, 그다음 엔터주들, 그다음 플랫폼 쪽 이쪽도 하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이디어. 그다음 조선 업황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쪽이나 이런 쪽도 우리가 타겟을 잡는 게 좋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전화 주시면 제가 오늘 열심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3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요. 1시간 동안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캠트로스 8,090원에 15%입니다. 매수가 비중은요? 8,090원에 15%요. 그래요? 이거 네. 저번에 제가 상담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캠트로스하고 예. 캠트로닉스를 상담을 하다가, 종목을 맞아요. 맞지? 그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건 3월 4일 날이었습니다. 예, 목소리가 낯익어가지고요. 예, 한번 통화했던 기억이 있어서. 예. 예. 맞아요. 좋아요. 많이 올랐네요. 그죠?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전화드렸는데요. 네, 매물대 왔어요. 제가 그때 그 단가는 똑같고 네. 30%에서 제가 13,000원에서 15%는 제가 이익 시전을 했거든요. 네네네. 잘하셨어요. 근데 15%는 이제 제가 15,000원이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그게 넘었으면 좀 가지고 있을 생각이고. 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밑으로는 제가 11,000원 밑으로는 제가 매도를 걸어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갖고 가는 게 어떨까요? 저도 좀 갖고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멘토님 고견이 어떠신가 해서. 저는 이 자리는 그 매물이라 그래요. 이게 뭐라 그러면 이게 라운드 피겨라고 하거든요. 흔들 얘기할 때 매물대예요. 근데 지금 윗꼬리가 좀 많이 있잖아요.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소화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업황이라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2차 전지 네. 쪽, 이 업황은 뭐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장비, 소재 뭐 이쪽으로 수란매 타는데 이제 그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를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테크니컬한 방법을 보여야 되거든요. 테크니컬하게 여기서 걸리는 자리와 매물을 소화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위쪽으로 더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고점, 예, 쌍봉을 만들어요. 거의. 고점 19,000원짜리 그까지 갈 수 있겠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15,000원까지는 우리가 일단 1차 추라이 한번 해보고요. 15,000원짜리고 15,000원짜리 넘어가면 위쪽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 지금 2년 고점 찍고 2년 정도 조정 줬잖아요. 올해가 2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제 일단 뭐 나머지는 이제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15,000원까지 홀드 의견 드릴게요. 아, 예. 15,000원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 자리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요일 네. 아침부터 맨날 보고 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아무리 퍼시픽이고, 예. 네. 예, 13만 7천원에 50%예. 지금 이제 좋아졌는데. 좋아요. 그냥 갖고 가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까? 네, 비중도 네. 많고, 금액도 많거든요. 괜찮아요. 예. 좋아요. 예, 한번 이거- 상담해 주십시오. 예, 예. 네, 이거 그 4월 달에는 제가 4월 달 들어서 방송에도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업사이클과 네네네. 다운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사이클 자체는 이 희한하게 주기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고점 찍고 몇 년 빠졌냐? 그다음에 고점 찍고 몇 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냐라는 게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업황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네네. 보면 이게 타겟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타겟팅, 이 종목을 세분화시키고 타겟을 하고 그럼 가격이 얼마냐? 이게 마케팅 기법 중에서 STP 전략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STP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네네네. 보여드는 거는 이제 똑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장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래 퍼시피라는 사과를 사서 얼마에 사서 시장이 얼마나 팔 거냐, 비싸게 팔 거냐, 인기가 없어서 떨어져서 싸게라도 팔 거냐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네네. 볼 때 이 종목은 사이클이 딱 도는 게 2년 주기예요. 고점 찍고 얼마큼 빠졌냐라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고점 찍고 네네네. 거의 이제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운 사이클이 들어와요. 이게 거의 다 보면 한 2년 주기로 돌아와요. 대형주는. 그럼 이게 언제냐? 2021년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빠져서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이잖아요. 이거든요. 그럼 딱 2년 정도 네네네. 빠졌어요. 2년 동안 조정을 주고 가격은 얼마 빠졌냐? 그러면 거의 반값을 빠졌어요. 그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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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한 거예요. 첫 번째 가격을 눌렀고, 그 다음에 기간을 눌렀고, 이건 뭐냐 조정이라 네네네. 그래요. 그 다음에 10만 원을 잡고 거기서 반등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짜리는 네네네.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이 저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저점이란 건 뭐냐? 역사적 저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흘러온 가격의 저점, 요 라인이 역사적 저점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네네네네. 사이클 자체가 이제 기저효과 안 좋았던 게 2년 동안 반영이 된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반영된 거야.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이제 더 이상 나쁠 게 없어요. 살짝만 좀 올라가는 네. 거죠. 이게 기저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개인 투자자가 맞는 그 주식의 방법은 턴 어라운드.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살짝만 좀 올라가는 이런 업종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되게 좋으니까 쭉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18만 원. 1차 목표는요. 여유가 되시죠? 예. 그러면 예, 계절로 예. 봤을 때는 6월, 6월, 그러니까 4월, 5월, 6월달, 요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봐요. 4월달, 5월달, 아, 6월달. 예, 예, 예. 왜 그러면 예, 또 7, 8월달은 더워서 화장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소비가 줄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봄에 예, 많이 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강하게 올랐잖아요. 움직이 많이 예, 올랐어요. 예. 예. 그리고 똑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4월달까지 보고 일단 목표가를 18만 원 가져가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홀딩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전화 주셨어요?
호텔인 포장인데 3,550원인데 이거 한 2년 됐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때 한 4,200원인가 사가지고요. 네, 네. 계속 제가 물타기를 어중간하게 비중은 많아지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단가를 낮춘다 그러잖아요. 네. 그 단가를 낮출 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하나 찾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지금 싸냐 안 싸냐, 이게 두 가지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종목은 포장 관련주잖아요. 네. 그때 많이 올라왔던 건 뭐냐면 우리 코로나 때 활동을 못하니 이 온라인 구매가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배 용지, 택배 박스 막 이런 것들이 호황을 누렸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밖에서 오프라인으로 가서 뭐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쇼핑에 대한 부분과 택배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빠진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왜 자꾸 그냥 이게 선절을 하던가 아니면 더 사서 우리가 반등이 들어올 때 팔고 나와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60일선이라 그래요. 이 추세선이라 그러거든요. 이 분홍색 선 이렇게 자꾸 빠지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얘가 추세를 깨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살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 분홍색 선이 이렇게 밑으로 간다 그러면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저 지금 그래서 네.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멘토님. 그래.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 종목은 네. 조금 더 시간이 있죠. 네, 저 시간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제가 물타기를 해놓은 거고, 네. 회사는 근데 실적도 좋아요. 괜찮고 괜찮다 해서. 네, 실적도 좋고 그냥 괜찮은데, 믿고 기다리고. 좀 약간 인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 팔지 마시고요. 좀 들고 있다가 3,500까지 홀드 의견 드릴게요. 지금 굳이 팔 이유는 없어요. 좀 밀린다고 해도 좀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3,500원 목표가 잡고 시간을 투자하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인옥수 첨단 소재. 매수가 비중은요? 외수가는 38,250원. 네, 네. 비중은 20%고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몇 년 전부터 네. 샀다 팔았다 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OLED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강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캠트록스하고 차트가 비슷하죠? 네. 얘하고 이거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요거 아까 아침에 첫 상담을 했던 종목하고 얘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저 이렇게 들어가고 네. 있죠. 그 다음에 네. 아침에 처음에 네. 상담했던 캠트록스 네. 얘도 어때요? 비슷하게 움직이죠? 이렇게 약간은. 약간 비슷비슷하죠. 이게 패턴이라 네. 그래, 패턴. 이게 무슨 패턴이라고 하냐면 원형 바닥이래, 원형 바닥. 네. 바닥 중에 여러 가지 바닥이 있거든요.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이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그 다음에 네. 그 원형 바닥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때요? 네. 이렇게 무슨 바닥 같이 보여요? 이렇게 원형같이 바닥 같이 보이죠? 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같이 보이죠? 똑같죠? 예. 그럼 이 바닥은 이게 더 뭐냐? 많이 굴러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한번 네.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면 얘가 어떻게 웃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네, 귀엽게 예, 웃죠? 네. 이게 기분이 좋아서 웃는 거예요? 아니면 올라가서 웃는 거예요? 떨어져서 웃는 거예요? 귀엽게 웃고 있죠? 예, 좋은 거잖아요. 좋아서 웃죠? 그럼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이에요? 안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 좋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끌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네. 봐야 될 거예요. 실적을 좀 보는 거예요. 실적이 좋냐 안 좋냐? 이걸 우리가 보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업황이 회복할 거냐? 회복해요. OLED 시장은 올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매기가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조정은 얼마큼 된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점 대비 얼마큼 빠졌냐, 50% 빠졌냐 안 빠졌냐, 거의 다 50%에 돌아요. 빠졌네? 네. 이라고 생각하고 조정은 1년 사이클로 조정을 주면서 바닥을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1년 정도 올라가니까 올해는 좋은 거니까 끌고 가는 게 나아요. 목표가는 네, 그래서- 5만 원까지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만 원요. 예, 거기가 쓰리봉이에요. 3봉. 어제 조금 매도하려다가 좀 갖고 있어도 돼요. 예, 그냥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아요. 네, 월요일날 어쩌려나 싶어서. 예, 괜찮아요. 좋아요. 이쪽은 네, 치고 가는 거라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저점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놓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 업황을 봐야 돼요.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우리가 네.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 나쁘지 않아요. 홀딩 의견 저점이 드릴게요. 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저점을 잡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조정을 주면서 업황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네. 계속 높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예요. 그래서 좀 꼴고 가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내가 아이고 7년 8년 전부터 팬이라서 강주까지도 많이 보러 가고 예,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걸렸네요. 아, 네, 전화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네, 꼭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훈 김홍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하이트 진로고요. 예. 23,000원에 20%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전에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 시간대쯤 살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2만 6, 7,000원 왔다 갔다 할 적에 쳐다보고 있다가 샀거든요. 23,000원대. 근데 네. 그들에다 그 힘을 못 쓰고 그러길래 이거 잘못 산 건가 목표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추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건 뭐냐면 이 업황은 뭐예요? 네. 화이트 진로는 주류 업계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이슈가 있어요, 없어요? 술값, 그 맥주값하고 막 술값, 그 소주값들이 인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가 많이 늘어요, 줄어요. 소비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판매량이 줄을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소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네. 직격탄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종목은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그죠? 이게 추세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네. 때는 우리가 이런 이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들은 꼭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분홍색 손 있죠. 이거 한번 네, 보세요. 네, 이거 분홍색 손. 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제 방송 많이 보세요? 저기 일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토요일마다. 그럼 여기 재방송도 보고.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선이 뭐냐면 이게 추세선이라 그래. 추세. 이게 추세선. 네. 이게 우리 네. 봐 여기 보면 추세선이 올라갈 때 분홍색 선이 위로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 네. 추세선 분해선이 떨어질 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방향을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다음에 주식을 살 때는 이런 시가총액 큰 것들은 무조건 이 핑크색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알면 이게 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거의 봤을 때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추세선이 꺾인 종목을 사봤자 계속 떨어지는 확률이 많아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예. 길게는 1년, 또 더 길게는 2년, 더 길게는 4년 떨어져요. 대형주 봤을 때. 그래서 네. 고점에서 저점 찍을 때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할 내 축을 봤을 때 거의 평균은 4년 걸려요. 그러니까 대형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 넘어가는 것들은 거의 4년 걸려요. 길게는 8년 걸려요. 그래서 이 기아나 현대나 이렇게 보면 기아차 같은 거 보면 현대차로 우리가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그래서 이 추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봐봐요. 이게 현대차인데요. 여기서 네네. 이게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걸렸는지 볼게요. 이게 추세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여기 고점에서 이 고점 8년 걸렸어요. 여기 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엄청 걸렸죠. 네. 여기서 고점 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분홍색 선들이 빠져가는 자리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사신 이 분홍색 선에 빠져가는 자리는 사지 마세요. 이제 다른 종목도 알겠죠. 그래 이게 무슨 선이냐라고 했을 땐 60일선이라 그래요. 추세선이라 그래요. 추세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61선을 굵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꺾여 들어간다고 사지 마세요. 그럼 언제 사면 좋을까요? 그러면 언제 사면 올라갈 좋을까요? 적에 그렇죠. 얘가 이렇게 틀어서 올라갈 때, 그죠? 얘가 이렇게 틀어서 올라갈 때, 또 얘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틀어서 올라갈 때, 요때가 매수 포인트예요. 알겠죠? 네. 이제 목표가도 못 잡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반등하면 파는 게 나아요.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네네. 그냥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이 종목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반등 한번 들어오면 요 나눠서 팔고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아까 우리가 방송하면서 네. 그런 종목 있었죠. 캠트로스, 네네. 이록스 첨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돌려가는 초입이죠. 그쵸? 네. 이런 걸 우리가 사면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빨리 낼 수 있어요. 이거 봐. 이제 돌렸죠. 이렇게. 요거 또 돌렸고 또 한번 이거 보면 이렇게 또 돌렸죠? 이렇게 돌려 올라가죠?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네, 사면 수익이 화이트 진로보다 얘가 더 빠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아이고, 참고하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반등 시 종목교체 네.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개골. 팍팍!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가나리아 바이옴 39,000원에 35% 매수했습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뭐 재료가 너무 많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요. 예. 많이 간다 그래가지고 이거 샀어요. 누가 얘기해줘가지고요. 아, 그래요. 이거 뭐 저번에 하한가 나오고 막 정신 없었던 종목이잖아요. 예. 이게 상한가도 나오고. 예, 하한가도 나오고 막 상한가 나오고 이 자리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금요일 날 네이처 셀이라는 종목 아시죠? 네네. 이거 하한가 나온 거 아시죠? 이렇게. 네네.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 종목들인 거잖아요. 이것도 하한가 나왔잖아요. 실패해가지고 그죠? 까나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게 더 많아요. 뭐 실적은 없고 기대감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건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것들인 거죠. 근데 지금 너무 높게 사신 따라가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 사라지 않았어요? 예. 수습 잘하는 사람이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4만 원, 3만 원대는 못 보고 4만 원에서 움직이고 5만 원 가고 금방 가니까 빨리 사라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분이 물려 있나 봐요. 그분은 27,600원에 샀어요. 그분이 잘 샀으니까. 그분은 잘 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10명이 다 샀어요. 이 까나리 바이오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전 위험하다고. 제가 우리 시청자님 친구라면 저는 이거 사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뭐 월요일날 팔아야 다시요? 저는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가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 네네.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대응할 수 있냐? 이거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런 게 온다면 어떨까요? 이런 거요, 진짜. 이런 거 오면 어떨까요? 하한가로 그냥 고점 찍었다가 여기서 하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바이오 섹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빨간 딱지 붙었잖아요. 경고하잖아요. 야, 이거 위험하다라고, 이 제도적으로 이거 위험한 종목이니까 일반인들은 하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주는 거잖아요. 과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열의 꼭대기에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주식을 잘한다 그러면 하면 돼요.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쪽으로 튀면 매도 치면 돼요. 그러니까 더 오래 들고 있지 마세요. 알겠죠?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근데 실시간으로 봐야 되고 이거 판단할 줄 알면 이게 대응의 영역이지 이거를 가지고 막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또 네이처세처럼 이런 것들이 하한가가 나한테 온다면 이런 뭐 실망감이 나오면 이건 금방 무너져요. 이런 것들은. 근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반드시 매도하고 종목 좀 일을 위험한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에 반등하면 월요일날 그냥 파세요. 그냥. 예, 내가 손해가 없다 그럼 팔아버리세요. 이런 종목들은. 월요일날 반등 오면요? 네, 팔아요. 예. 아직 한 번 더 있어요. 위쪽으로. 파동상은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래서 팔아버리세요. 그 친구는 막 너무 크게 보고 있던데요. 뭐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는 이거 빨리 사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사놓으라 그래서 막 저 친구들 동네 사람들 다 샀어요. 이거 지금요. 그래요? 제가 정말 저도 주식을 지금 오래 하고 지금 방송에 나온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를 보는 사람한테 왜 이런 종목은 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제 눈에는 안 좋아 보이니까. 이거는 잘하는 사람들 있죠. 잘하는 사람의 눈에는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달리기를 잘하고 제가 잘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누구나 보면 이 종목은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잘하는 거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손해봤다고 그분이 우리 선생님한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네. 그리고 소문난 장치는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속담을 보면 아무리 소문난 장치에 가면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는 그럼 파세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내 가격 오면 팔고. 그리고 주식은 우리 같은 사람이 혀끝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요. 이거 진짜 좋은 거라면 진짜 좋은 거고 막 이게 5만 원, 뭐 10만 원 간다라고 아마 5만 원 간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 알면 제가 다 사버리죠. 저도 몰라요. 이게 뭐 5만 원 갈지 10만 원 갈지 지금 3만 원 6천 원짜리가 이게 앞으로 5만 원 가요, 10만 원 가요. 너무 맹랑하잖아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금방 간대요. 그 친구가요. 금방 간다고요. 치겠네. 그 잘못했네. 그럼 전부 다들 나 때문에 또. 저는 제 개인적 의견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반등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죠. 주말 내내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있고요. 내일은 대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4월 전략, 그 다음에 이번 연도 전략, 지금 전략을 많이 세워놨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같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주식 격언에 소문에 파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원래 그 소문에 파라는 이유는 뭘까요? 소문이 나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고 주식은 소문에 팔아요. 사람들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나 붙을 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성적인 시장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시장으로 남들이 이렇다 좋다라는 거 할 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체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대명에너지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7,000원에 20%요. 아, 최근에 사셨어요? 예. 사신 이유는요? 뭐 신재생 뭐 그것도 있고 IRA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맞아요. 거든요. 예. 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예, 32,000원에 걸어놨더니 안 팔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단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봐야죠. 그럼 빨리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데 거래가 좀 부족해요. 이런 것들은. 이 거래가 그러니까 거래가 보면 어때요?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네네. 거래가 없다는 거는 단기 매매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무슨 매매 이제 호가라고 하거든요. 호가가 빡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호가가 많이 쌓여 있으면 단기 매매하면 좋거든요. 이거 봐봐요. 호가가 많진 않죠. 200주, 600주 막 이러잖아요. 막 세진 않잖아요. 호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 단기로 매매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 때 걸어놓거나 그다음에 그 걸어놓는 매매는 잘 안 맞아요. 그래 밑으로 호가로 팔아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시세가 올라올 때 밑에 호가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종목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놓는 매매보다 밑으로 그냥 빨리빨리 파는 건 팔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단기적인 성향은 이 종목은 맞질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러면 인기가 그다지 많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플레이션 간주법에 수혜주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묶였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였어요. 유가가 급등을, 유가 감산 소식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스몰캡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쭉 끌고 가는 매매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나쁘진 않아요. 이거 3만원까지는 좀 시간을 주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쭉 끌고 가는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예, 좀 갖고 있어요. 거기에 매물대인데 이번에는 꺾어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끌고 가는 게 전략이 나아요. 그러면 밑에 네. 하단은 얼마까지 지금 저는 25,000원, 4,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이거 밀려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밀릴 때, 우리가 볼 때 밀릴 때가 걱정이 된 거잖아요. 시세를 여기 보면 목요일 날도 한 7% 빠졌잖아요. 그죠? 네네. 깜짝 놀랐죠? 놀라지 않으셨어요? 조금 놀랐는데 크게 뭐. 네. 우리가 이제 시세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주식의 시세가 얼마 빠졌냐, 이게 가장 중심이거든요. 나 10% 빠졌어, 20% 빠졌어.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시세는 의미가 없어요. 이 거래가 중요해요. 거래. 네. 거래가 터지면서 빠졌냐, 거래가 없으면 빠졌냐라고 하는 거는 개인만 판 거예요, 이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개인들만 무서워가지고 어때요? 팔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건, 이런 거는 뭐 7% 빠졌네, 10% 의미가 없어요. 왜? 이 거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4천억 대이고, 유통 물량이 맞지 않은 것들은 다음에는 뭐 7% 빠졌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이 거래가 들어오는 것들, 이 거래가 실려서 빠지는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 전까지는 롤링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3만 원 목표가 갖고 대응하세요. 3만 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저 NKMX 네. 비중 10% 있습니다. 11,000원입니다.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주위에서 한번 사면 좋을 것 같다고 친구가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사신 건가 봐요? 네, 최근에 샀습니다. 이 사이클이라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적이 없는 거는 하면 안 돼요.
네.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거나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이 강한 것들인 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세타는 4월 달에 좋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지금 코타게 바이오 관련주도 많이 움직이시는 거 아시죠? 네네.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쪽만 뭐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바닥에서 반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4월, 5월, 6월 달에는 이제 2분기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1분기를 끝나고 2분기 때는 그러니까 내수 쪽으로 아마 움직임이 막 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에 소비되는 것들, 뭐 제약바이오, 화장품, 뭐 엔터,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순에서도 제약바이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바닥에서 올라올 때 팔고 나오면 돼. 이거 짧게 들어간 거예요? 길게 본 거예요? 저는 이거는 그냥 한 13,000원 정도 생각하고. 네, 맞아요. 거기까지 보면 돼요. 예.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까지 한 번 더 있어요. 위쪽으로. 예. 그 자리 오면 위에 이쪽이 정확이고 여기는 공간이라 그러거든요. 이 라인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팔면 돼요. 아, 친구는 한 16,000원 충분히 간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계속 갖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일어날 일들을 이제 미래로 맞추는 거잖아요. 네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숙제예요. 그죠? 뭐 미래를 맞출 수 있다는 것만 뭐 정확하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벌 거예요. 그죠? 네네. 맞죠. 그러면 우리 과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16,000원도 움직일 수 있고 17,000원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는 과정 속에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격에 오면 팔아야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가격을 우리가 먼저 돌파를 해야 또 다른 시세가 나와요. 그게 얼마냐? 13,000원이에요. 아, 단기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단기간에 나오기 어려워요.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 있지만 여기 보면 거래가 많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역별이라 그래요. 추세 자체가 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 세게 움직여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기다렸다가. 근데 조만간에 이걸 내일 뭐 급등해요? 급등할 자리는 아니에요. 뭐 내일 모레 급등해요? 뭐 급등할 자리는 아니에요. 거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만간에 한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상의 주식, 세상의 주식을 정확히 맞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턴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네네. 그 사람 말에 절대 맞지 않아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얘기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거잖아요. 누군가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잔문 얘기하면 누군가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말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얼마까지 올라간다, 이거 얼마까지 올라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민폐를 줄 수 있고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기 때문에 원래 무건하라 그랬거든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말 듣지 말고요. 내가 좀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13,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정도 있고요? 제가 네. 그 세아 특수강을 한 1년 지금 가지고 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10% 뭐 20% 조금 한 30-40% 수익 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서너 번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지금 그걸 또 다시 그래가지고 조금 무리해서 조금 많이 샀는데 네. 요번에 매도 시점은 어느 정도 선에서 잡으면 될까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하는 거예요? 이거 딱 봤을 때는. 아까 오래 하셨다면 시간을 주고 움직이지 않아요? 이 사이클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났다가 한번 튀고 몇 개월 지났다가 한번 튀고 그러잖아요. 이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계속 이게 잠복 매매라고 하거든. 이런 종목들은 잘 움직임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러거나 이슈가 있을 때 이게 스페이스 X 때문에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때 한번 팡 튀고 그럼 똑같은 거예요. 또 갖고 있다가 또 한번 이슈가 나오면 또 한번 팡 튀어요. 그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아니 그 위에 상단에 봉이 3개로 22,000 얼마에다가 또 27,000 얼마에다 또 요번에 그 22,000 얼마 거기 상칠 때 그때가 팔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근데 거기 그 요번에 갈 때는 그거 상단을 뚫까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네. 이걸 뭐냐면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니까 이 쌍봉자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쌍봉이 네. 머리에 3개. 바닥에서 네. 우리가 위쪽 쌍봉은 돌파하면 신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돌파하면 세 번째 그 쌍봉을 쓰리봉을 넘으면 또 신고가 나와요. 그리고 밑에선 바닥에선 바닥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바닥은 가장 좋은 바닥은 쓰리바닥이라 그래요. 뭐 네.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흔히들 보면 뭐 쓰리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이고 쌍봉을 한번 밀렸다가 다시 3천장을 만들어요. 이게 삭가다 전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혼마가 만든 건데 사람 심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3천장을 뚫으면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원리는 맞는데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근데 이번에는 뚫을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오면 한번 튀고 올라갈 자리인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이슈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사람들은 인기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올릴 때 튀어올릴 때 팔 거냐, 아니면 지금 안 움직이니까 다른 거 하고 그저 튈 정도에 들어가서 볼 거냐. 또 튈 때는 또 못 사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막, 못 사요. 이런 종목은 못 사요.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걱정해보더라고요. 그냥 바로 네. 떠버려. 호가를 주지 않고 그냥 떼어버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잠못 사면 위에서 밀려버리는 종목이에요. 물량이 작은 종목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냥 시간을 주고 있다가 튀면 팔아야지.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아.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아니, 근데 네. 배당도 한 5% 운행 이자보다 조금 낮게 줘가지고 네. 그냥 좀 배당도 받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거 자꾸 찍어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주고 이제 너프하기 이게 뭐 빠른 매매로 원치 않은 사람은 이거 또 한번 튀어요. 그때 팔면 돼요. 근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연결돼서 하늘의 별을 따는 기분입니다. 아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예, 죄송합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예. 예, 그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인데요. 네. 아, 매수가 비중은요? 아이고, 그걸 산 지가 지금 뭐 1년, 2년 다 돼가요. 근데, 네. 그래, 애를 먹이네요. 예, 이게 좀 악재가 있어가지고 한국 타이어는 뭐 제법 거버넌스에 좀 예.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밀리기도 했는데 그건 뭐 예. 그 단기적인 뭐 악재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전기차 모멘텀이 있어요. 타이어 값들이 타이어가 이제 일반 타이어보다 전기차 타이어가 그 소모성이 더 빠르거든요.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바닥 잡는 라인이라 어느 정도는 이게 이 상승 하락 횡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이 상승했죠.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횡보하고 요 기간이 길면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그럼 지금을 팔 거냐 아니면 좀 더 들고 할 거냐 단가가 높잖아요. 되게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혹시요? 예, 더 사도 될까요? 가격을 제가 주면 그 자리에 오면 사세요. 지금 사면 안 되고 어느 자리에서 오면 좀 갖고 기다다가 36,000원 라인에 올라가잖아요. 요 자리에서 사세요. 지금 살 필요는 없고 요 자리 올라오면 왜 그러면 그때부터는 움직임이 시작될 거예요. 추세 라인이거든. 요 추세라 그래요. 이렇게 딱 올라오는 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저점을 잡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 손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36,000원짜리 넘어오면 그때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타이어 관련주는 이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뭐 2차 전지 쪽이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도 나쁘진 않아요. 완성차 쪽도 현대 기아차가 좋기 때문에 이 뭐 부품단으로 와요. 그러니까 뭐 타이어나 뭐 부수 기자재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그래도 손해를 얼마큼 줄일 수 있는 자리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갖고 있는 건 어떨까요? 팔지 마세요. 예, 그럼 얼마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6,000원 넘어가야 돼요. 이 종목은. 그때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이거 36,000원짜리 넘어가면 그때 우리 한번 더 통화하시죠. 그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시간이 걸려니 좀만 더 돌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36,000원 되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세요. 그리고 전화 한번 주세요. 아이고,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LX 하우시스고요. 네. 7%에 37,800원인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목표가하고 이게 저기 뭐 추매하는 시기가 네.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이거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이거 건축 자재 만들고 뭐 요즘 페트병 재활용해서 가구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조금 약간 봄이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샀더니 조금 내려가서 네. 이 추매 시기가 선생님은 20일하고 60일이 돌려야 된다고 하는데 60일은 위에 있고 20일은 지금 이렇게 돌린 것 같아서 네. 지금 추매해도 되는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건 기술적인 거잖아요. 예. 기술적이고 이제 업황을 보는 거예요. LG 하우시스는 인테리어 쪽이잖아요. 예, 시스템 창호 이쪽이 더 강해요. 근데 우리가 건설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은 좀 덜 좋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 덜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사셨어. 예. 그럼 먼 미래를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가까운 시점을 보고 사신 거예요? 멀은 건 아니죠. 그래도. 그냥 가까운 시점에 사신 거면 안 맞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우리 이 관심이 없잖아 지금. 여기 보면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인테리어 관련주하고 소비하고 연결된 건데 아예 그럼 건설 업종은 아예 지금 죽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호황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짧은 시간에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거죠.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매에서 빠져서 나오는 것 안 돼요? 4만 원까지 저는 보거든요. 그 시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가려면 LG 하우시스가 가려면 건설 업황이 좋고 건설주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막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아예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살 때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내가 이거 사는 이유는 이 업황이 업황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살 거고 지금 아파트 미분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건설 관련주는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소외됐다는 거죠. 그죠? 인기가 없어요. 네, 인기가 없으면 사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0일선에 돌리냐 20일선에 돌리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전체는 이게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좀만 더 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돈 가지고 이거를 물타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사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쪽으로 해. 이쪽만 보지 말고. 이게 우리 뇌에서 시켜서 그래요. 우리 뇌에서는 이 종목만 보고 다른 종목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손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든 빨리 나오고 싶은 게 더 우리 사람의 그 모습이 뭐 뇌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만 보여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손해 있기 때문에. 근데 살짝만 이쪽으로 돌리면 굳이 얘는 손해 봤으니 시간을 주면 싼 가격이니까 올라올 거예요. 냅두고 나머지 거는 올라가는 거 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원금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이렇게 기다리는 게 나아요. 더 사지 마세요. 얘는 그래도 올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60일선 36,000원 위에서 사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움직일 거예요. 지금 사지 말고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목표가는 4만 원까지 가져가도 돼요.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예, 한전기술요. 한전기술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71,000원인데. 네. 우리 저번에 멘토님하고 앞전에 68,000원에 사가지고 그때 78,000원에 파시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 저는 한번 주시라 하길래 그때 78,000원에 제가 15% 팔고. 네, 잘하셨네요. 다시 또 떨어지길래 다시 또 사가지고 지금 그렇게 71,000원 또 됐거든요. 또 거기 8만 원 팔면 돼요. 또 그렇게 팔면 돼요. 추세 받는 거기 때문에 이 한전기술의 원전 관련주는 원전 관련주는 올해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었다 올렸다 하는데 이번엔 추세 자체가 좋아요. 근데 며칠 빠졌잖아요. 며칠 빠진 거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업황, 한전기술, 그다음에 원전 해체,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는 올해는 계속 봐야 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원전은 계속이에요. 올해는 계속 봐야 되거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 첫 번째 업황, 두 번째는 가격.
가격은 고점 찍고 얼마까지 빠지면 딱 50% 빠지고 돌렸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61선이 돌린 거잖아요.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렇게 눌러오는 거는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못 가요. 그래서 추세를 만든다 그래요. 하나, 둘, 높여요, 안 높여요? 이렇게? 저점을. 높이죠. 높이는 거는 이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쭉 끌고 가면 돼요. 또 8만 원 내에서 또 반 팔고 또 기다려보세요.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홀딩해서 쭉 가면 돼요. 그렇죠.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라운드 피격값이라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은 올해 좀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 8만 원 좀 더 반 또 팔고. 반 팔고 반 이번에 넘어간다 그러면 반은 그냥 두고 가버리세요. 이번 넘어갈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이 좀 시간이 걸릴까요, 그? 아, 제가 좀 약간의 능력이 없는 게 이 기간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8월 20일 날 이거 올라갑니다. 이렇게 맞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이제 멘토님과 상담하고 한 20일 됐거든요. 네네. 한 20일 됐는데 네. 그때 가격을 한 달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7만 8천원에 매도하시길래 그래서 네. 제가 다 할까 하다가 8천만 매도하고 네. 그래도 기다렸다가 네. 또 다시 또 떨어지길래 또 사가지고 또 네. 연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들고 있으세요. 예. 예, 또 8만 원에서 또 반 또 팔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자, 마지막 전화네요. 예, 전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마지막이었네요.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1시에 수원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요. 메세 2층 회의실에서 1시에 진행하고요. 내일은 대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시간 나셔서 많이 오셔가지고요. 4월 전략과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올라갈 수 있는 업종, 그다음에 올해 장 대응을 하는 방법들을 같이 소통했으면 좋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것을 같이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